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퍼 중개사의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 임경재 소장입니다. 아는 것은 돈이다 1탄.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어찌하다 보니 배당 요구를 못했어요. 그래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배당 요구 종기일 기한을 놓쳐버렸거나 법원으로부터 우편물 송달을 못 받아서 등등 이런저런 사연으로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못했다면 과연 손실 방어 대책이 전혀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까 하오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중요하고 빠뜨릴 수 없는 첫 번째 임차인부터 얘기를 하죠.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매회 강조한 권리 분석을 가서 보시면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내가 임차인이라면 필히 내 주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대항력이 있다. 이 얘기는 매각부동산 등기부에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보다 주택 임차권이 빠를 때에 그럴 때는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임차인은 상황에 맞게 이익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선택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정한 배당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권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담보가등기권자입니다. 담보가등기는 등기부에 피담보 채권에 관한 기재가 공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상의 표시만 봐서는 이게 보존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가등기란 사실상의 설정 목적에 따라 구별을 하게 되는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는 담보가등기의 설정 목적은 가등기 채권자의 신고로 판단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과 유사하게 담보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꼭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임금 채권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소종의 임금 채권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재보상금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되지만 꼭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등기상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등록한 가압류권자. 여러분,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 소유 재산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났더라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만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 중이니 빠른 시일 내에 채권 보존을 위해 가압류부터 신청하세요. 가압류 결정이 나면 배당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등록한 근저당권자도 역시 같습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은 배당 요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당연 배당 채권으로 배당이 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저당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등록한 근저당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등록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임차인 또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6가지 유형의 채권자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권리이유 순위대로 하자면 충분히 배당을 받을 텐데,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하여 내 소중한 돈을 떼이게 생겼다면 정말 들끓어오르는 화병에 병이 날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확실한 실체상의 권리가 있으니 내 배당금을 대신 가져가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청해도 각하됩니다. 결국 배당 요구를 못한 채권자는 배당 이의를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게 되니,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는 것이 돈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급여생활자로 살면서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빠듯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있는 돈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당 요구를 못하여 배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 모든 상황에 해당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의 손실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 보증금 배당 손실이 예상되는 임차인에 한하여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못했거나 해당 매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 채무자, 후순위 등기 권리자들,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민법 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 손실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까지 헬퍼중개사 재테크 이야기 임경자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